자, 2-1단원 원소의 규칙성과 주기율표 보도록 합시다. 이번 단원은 이제 화학 단원이에요. 자, 주기율표. 요건 아마 중학교 때 아주 잠깐 맛만 봤을 거예요. 주기율표는. 그죠? 자, 주기율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비슷한 성질이 가지는 원소들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바로 주기율이라고 합니다. 주기율표는 원소들을 무슨 순으로?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한 거예요. 근데 원자 번호는 무슨 숫자냐면은 양성자 숫자입니다. 양성자가 한 개면은 1번이에요. 수소. 두 개면 2번 헬륨. 11개면 11번 나트륨. 이런 식으로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으로 나열을 하다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어디에다 놔요?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을 한 표가 주기율표에 해당이 돼요. 이 주기율표를 만들려고 예전 과학자들이 대단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쌍 원소설, 그 다음에는 옥타브설 쭉 오다가 그 다음에는 멘델리예프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의 주기율표하고 가장 유사한 형태의 주기율표를 만들었고요.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계속 원자 번호가 아니라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원자량은 오류가 많아요. 원자 번호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원래 지금 원소 개수가 대략 한 108개, 110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예전엔 6, 70개밖에 없었으니까 이 원소를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 안에 메꿔 넣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이게 크게 세로줄에 해당하는 족이라는 애랑 가로줄에 해당하는 주기라는 애, 이 두 가지로 주기율표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주기는 주기율표의 가로줄이에요. 1주기부터 몇 주기까지 있어요? 7주기까지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주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주기는, 자, 여러분들, 원자는요,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예요? 원자에서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애가 누구랑 누가 있어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누구하고? 양성자하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전자를 띠고 있는 누가 있어요? 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모여서 뭘 만들어요? 원자? 핵을 만들고, 원자 핵 주변에 누가 돌고 있습니까? 전자들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온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양성자가 갖고 있는 총 양성자의 전하량과 전자가 갖고 있는 전하량이 어떻게 돼요? 서로 같아요.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냐면은 중성 상태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어떻게 돼요?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인데 원자 핵이 있고요. 원자 핵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원자 핵 주변에 누가 있어요? 이렇게 전자들이 있는데 전자가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라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이런 궤도가 따로 존재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이 공간, 이건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죠. 스펙트럼 설명을 할 때, 그죠? 낮은 전자 껍질, 높은 전자 껍질을 설명을 했는데, 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이 궤도를 뭐라고 하냐면은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안에 거부터 순서대로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부터 해서 7번 껍질, 물론 얘가 어디까지 있냐면 실제로 무한대까지 있어요. 무한대까지 있기는 한데, 전자가 껍질 하나에 무한정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개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번 껍질엔 전자 몇 개 들어갈 수 있냐면 2개 들어갈 수 있어요. 2번 껍질엔 8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3번 껍질에는 16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원래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정해져 있고요. 이때 다 채워지면 이 껍질에 못 들어가니까 어디 들어가요? 그 다음 껍질에 들어가요. 여기도 다 채워지면 그 다음 껍질에 들어가요. 그 다음 껍질에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에 주기는 결국에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맨 마지막에 전자가 채워진
껍질 수가 바로 주기예요. 그러니까 1주기는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전자가? 1번 껍질에만 있는 거예요. 2주기 원소는 1번 껍질 다 채워지고 두 번째 껍질이 2번 껍질에 전자가 있는 애들이에요. 4주기 원소는 1, 2, 3번 껍질까지 전자 다 채워지고 네 번째 껍질에 전자가 채워지고 있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전자가 채워진 껍질 수가 뭐다? 주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주기의 원소는 전자가 채워지고 있는 껍질 수가 어떻다? 같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족은요, 주기율표의 세로 주기이에요. 1족부터 몇 족까지 있습니까? 18족까지 존재를 하고요. 같은 족의 원소는 무슨 원소라고 하냐면 동족 원소라고 얘기를 해주고, 같은 족의 원소는요, 화학적인 성질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비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왜 비슷하게 나타나게 되는지는 뒤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은 족 원소는 실제로는 뭐가 같냐면 원자과 전자가 같아요. 이 원자과 전자의 개념은 선생님이 뒤에서 전자 배치를 설명을 하면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1족부터 18족까지 존재를 하고, 요 안에 보면은 다시 무슨 원소랑 무슨 원소로 나눠져요?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로 다시 구분을 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누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금속 원소가 훨씬 많죠. 그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준금속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죠? 준금속은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소들은 대부분 상온에서는 무슨 상태? 고체 상태인 것들이 많습니다.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의외로 전체 통틀어서 한 2개밖에 없어요. 브롬하고 수은 2개 정도밖에 없고, 고체 아니면 기체인데 대부분 고체가 많아요. 왜? 금속 원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비금속 원소에 비해서. 자, 그래서 주기율표는요, 여러분들 외워야 되느냐? 네, 외워야 되기는 하는데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서 1번부터 몇 번까지는 외워요? 20번까지는 외우세요. 1번부터 20번까지는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 원자 번호까지 외워야 돼요. 1번부터 20번까지는. 그 다음에 누구까지 1주기 원소, 1주기 원소, 1족 원소 이렇게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17족 원소, 플로린부터 아이오딘까지, 네, 요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 헬륨부터 크립톤까지, 요 정도는 원소 기호랑 원소 종류랑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왜? 워낙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1족 원소, 17족 원소, 18족 원소, 그리고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다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 풀 때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풀 수 있어요. 자, 주기율표에서는 금속 원소는 주로 주기율표의 왼쪽하고 가운데 있고요. 비금속 원소는 대부분 어느 쪽에 있냐면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은요, 주기율표의 왼쪽 가운데, 비금속은 자, 수소만 빼고요. 수소는 어디 있어요? 왼쪽 위에 있잖아요. 근데 수소는 항상 제외예요. 수소를 뺀 주기율표의 대부분 오른쪽에 존재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금속 원소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알고 있는 이온 보면은 나트륨 일가 양이온, 칼슘 이가 양이온,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 구리 이가 양이온, 철 이가 양이온, 대부분 다 뭐예요? 이게 금속 원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양이온이라고 외우고 있던, 알고 있던 애들은 대부분 뭡니까? 금속 원소들이에요. 즉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전자를 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가 잘 된다라고 하냐면 산화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게
산화가 잘 되는 거예요. 자, 상태는요, 수은, HG인 수은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실온에서 무슨 상태예요? 예, 고체 상태예요. 수은만 유일하게 액체 상태 고체에 해당이 되고요. 자, 금속 원소의 특징은 일단 보면 금속 원소마다 특유의 뭐가 있어요? 광택이 존재해요. 광택. 그죠? 은백색 광택이 나죠. 대부분. 반짝반짝한. 예. 좀 특이하게 다른 게 누구? 금. 금은 노란색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리는 약간 붉으스름한 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열 전도성하고 전기 전도성이 커요. 그 다음에는 힘을 가하면 가늘게 늘어나거나 이걸 뭐라고 불러줘요? 연성. 얇게 펴집니다. 전성. 네, 이렇게 돼요. 자, 이 모든 금속의 성질은 여러분들 뭐 때문에 나오냐면은 바로 금속이 갖고 있는 자유전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성질이에요. 예,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유전자. 예, 저 자유전자의 이동 때문에 열과 전기 전도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예, 광택도 전자 때문에, 연성, 전성도 바로 원자핵과 전자 간 인력 때문에 나타나게 되고요. 비금속은 18쪽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금속 원소는 18쪽은 항상 예외입니다. 옆에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18쪽 원소는 따로 빼서 불러요. 뭐라고 불러주냐면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줍니다. 18쪽 원소는 따로 명칭이 있어요. 18쪽 원소는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줘요. 자, 비활성, 활성이 없다란 소리는 다른 원소랑 반응하지 않아요. 다른 원소와 반응하거나 뭐가 되지 않느냐면 이온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 무슨 상태로 존재해요?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전자를 잃어버리지도 않고 얻지도 않고 다른 물질하고 화학 결합을 하지도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비활성이고 기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비활성 기체 18쪽 원소는 어떻다? 성질이 매우 안정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가 쉬워요. 18쪽을 빼고. 그래서 전자를 잘 얻기 때문에 환원이 잘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자, 대부분 실온에서 기체나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해요. 누구 빼고? 브롬 빼고. 브롬만 액체 상태예요. 자, 일단 얘는 광택은 없어요. 열 전도성하고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비금속 중에 유일하게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게 탄소로만 이루어진 누구? 흑연만 전기 전도성을 가져요. 그 다음에 힘을 가하면 가늘게 늘어나거나 얇게 펴지는 성질이 거의 없고 연성, 전성 자체가 없고요. 쉽게 부스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헬륨, 탄소, 질소 이런 것들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된다? 예, 비금속 원소에 해당이 됩니다. 금속 원소 종류보다는 비금속 원소가 훨씬 양이 어떻게 돼요? 적어요. 자, 그러면 같은 족 원소의 유사성 보시면 자, 1족 원소 알칼리 금속이라고요. 알칼리 금속. 여러분들 알칼리 금속은요 1족 원소 중에서 누구를 제외하고 수소가 원래 1번이라 수소가 위에 있는데 수소는 제외한 나머지 1족 원소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알칼리 금속은 보통 대문자 M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자, 여러분들 알칼리라고 한 말 자체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알칼리 뜻이 뭐예요? 무슨 성질을 알칼리성이라고 그래요? 염기성을 알칼리성이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그래서 이제 왜 알칼리냐? 자, 1족 원소고 수소를 뺀 나머지가 알칼리 금속에 해당이 되는데요. 알칼리 금속은요, 여러분들 경금속이에요. 가벼운 금속에 해당이 돼요. 일단은 당연히 금속이니까 실온에서 고체 상태고요. 그 다음 얘는 예, 금속이니까 은백색 광택이 있어요. 예, 은백색 광택이 있는데 이 광택이 공기 중에서 빠르게 사라집니다.
왜 그런지는 여기 나와 있죠. 반응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반응성이 크다라는 건 원소가 안정하다는 소릴까요? 불안정하다는 소릴까요? 불안정한 거예요. 왜? 혼자 있기에 불안하니까 누구랑 빨리 결합을 해서 안정화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라든가 얘네 어떤 원소들이랑 빨리 결합을 해서 산소 또는 물하고 아주 빠르게 결합을 해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 두면 산소와 반응을 해서 광택을 금방 잃어버립니다. 즉 산소랑 결합해서 금방 산화물을 형성을 하는데, 요거 화학 반응식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죠. 이게 4M, 4M 더하기 O2가 2M2O가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알칼리 금속은 나트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칼륨도 그렇고 이온이 되면 뭐가 돼요? 전부 다 일가 양이온이에요. 근데 산소는 이온이 되면은 이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둘이 결합할 때 몇 대 몇으로 결합해야 돼요? 전하량의 합이 항상 뭐가 되게 결합해야 돼요? 0이 되게 결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대 몇? 2대 1로 결합을 해서, 얘가 만약에 나트륨이 산소랑 결합하는 화학식을 써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M만 넣어주면 알칼리 금속 아무거나 넣어줘도 화학식이 성립이 돼요. 공기 중에서 산소랑 빠르게 결합해서 금속 산화물을 만들어내는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요 화학 반응식 일단 여러분들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굉장히 물러요. 금속 조각인데 칼로 잘라도 잘려버립니다. 굉장히 무르고요.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물에 떠요. 네. 칼륨까지 물에 뜹니다. 그러니까 이 칼륨까지는 밀도가 물보다 작아서 얘네들은 물 위에 떠요. 네, 금속이. 당연히 금속이니까 열하고 전기 전도성이 어떻게 됩니까? 커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전자 한 개를 잃어버려서 일가 양이온이 되기가 쉽습니다. 전부 다 이온이 되면은 일가 양이온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왜 알칼리냐면은, 여러분들 알칼리라고 하는 말 자체 뜻은 물에 잘 녹는 강염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염기성 물질, 뭐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슘,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알칼리에 해당이 되는데, 이 알칼리 금속은 물하고도 반응성이 커서 물하고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해서요, 뭐가 발생을 해요?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요.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고 반응 후에 수용액이 액성이 뭐가 돼요? 염기성이 돼요. 즉 여기서도 화학식이 나와 있죠. 2M 더하기 2H2O, 물 두 분자랑 알칼리 금속 두 개가 반응을 해서 2MOH 더하기 H2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예를 들어서 칼륨 넣은 화학 반응식 써주면 2K, 칼륨 두 개가 물 분자 두 개랑 반응을 해서 수산화 칼륨이랑 수소기체가 반응하는 이런 반응식이 형성이 됩니다. 이 자리에 리튬을 넣어도 되고 나트륨을 넣어도 되는 거예요. 자, 수소기체 발생하는 요 반응.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요 물질이 강염기예요. 예. 강염기.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알칼리다라고 불러주게 되고요. 요 화학 반응식도 두 개 꼭 숙지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이 크다라는 소리는 그만큼 어떻다? 불안정하다. 그리고 반응성이 크면은 전자를 어떻게 되냐면 잘 잃어버려요. 예, 전자를 잘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보면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예, 이렇게 원자 번호가 커지잖아요. 이렇게 될수록 반응성의 크기가 커집니다. 예, 반응성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알칼리 금속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제일 가벼운 금속이 지구상에서 뭐냐면 리튬이에요. 리튬. 그래서 저 리튬을 이용을 해서 뭘 만들어내요? 휴대전화 같은 스마트 휴대기기의 배터리를 만들어요. 리튬 이온 전지. 요번에 그 부산에 화전한 것도 저 보조 배터리 폭발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게 좀 불안정해서 자가 폭발을 좀 많이 해요. 특히나 여러분들 배터리는요, 뭘 받으면, 압력 받으면 빵 하고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리튬은 휴대전화의 배터리에, 나트륨은 예, 소금, NaCl이죠. 그죠? 자, 염화 나트륨에서, 그다음에 칼륨은 바나나와 비료 등에서 예,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1족 원소고요. 자, 그다음에 17족 원소는 할로젠 원소라고 해요. 할로젠. 원래 할로젠이라는 말 뜻 자체는 염을 만드는 물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이온 상태의 물질. 예, 이온 상태의 물질을 통틀어서 염이라고 해요. 염화연, 탄산염, 황산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온 상태 또는 이온 결합을 하는 물질을 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17족 원소인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예, 뭐 여기서 이제 아스탄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은 아이오딘까지를 제일 많이 다뤄줍니다. 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고 할로젠의 성질은요. 얘도요. 실온에서 원자 두 개가 결합을 한 이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할로젠 원소는 X로 표현을 해주는데 얘가 원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X2 형태로 존재를 해요. X2. 그러니까 F2, CL2, Br2, I2 이렇게 되고요. 특유의 색깔을 나타내요. 특유의 색깔을 나타내게 되는데 여러분들 보면 F2 플로린은 연노란색 기체, 염소는 황록색 기체, 그 다음에 브로민은 젓갈색 액체, 아이오딘은 보라색 고체. 예, 상온에서 색깔하고 상태가 조금씩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체, 액체, 고체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아지니까 상태가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비금속 원소니까 열하고 전기 전도성이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전자 한 개를 얻어서 뭐가 되기가 쉬워요? 음이온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아까 알칼리 금속은 전자 하나를 잃어버려서 일가 양이온이 되기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로겐 원소들은 전부 다 플로린, 염화이온, 브로민이온, 아이오딘이온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일가 음이온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반응성이 얘도 굉장히 커요. 반응성이 굉장히 커서요. 금속, 수소하고 반응을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반응을 해요. 직접 반응을 해서 금속하고 직접 반응을 해서 염이라고 하는 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랑 염소가 직접 반응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염화, 나트륨. 이렇게 직접 만들어져요. 또는 칼륨이랑 플로린이 직접 반응하면 이렇게 플로린과 칼륨 이런 식으로 알칼리 금속하고 직접 반응을 해서 염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수소하고도 직접 반응을 해요. 그럼 수소와 반응을 하면 예를 들어서 수소랑 염소 기체가 반응을 하면 염화수소가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할로겐화 수소 화물은요. 물에 녹으면 아주 강한 산성이 돼요. 이 염화수소가 물에 녹으면 여러분들 뭐가 되냐면 염산이 되는 겁니다. 염산. 네, 그러니까 아주 강한 산성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얘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요. 아까 알칼리 금속은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컸잖아요. 할로젠은 원자 번호가 작아질수록 반응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할로젠은 플로린은 충치 예방용 치약, 나트륨하고 플로린하고 붙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불소예요. 왜 치과 가면 입에 코팅해 주는 거, 그렇게 맛없는 거. 네, 불소. 그 다음에 염소는 수영장 물의 소독. 여러분들 수영장 가면은 나는 특유의 냄새 있죠.
락스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염소가 물에 녹으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차염소산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나트륨하고 붙으면 염화나트륨에 산소 붙은 거예요. 이게 차염소산 나트륨이라고 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락스예요, 락스. 네, 이 냄새예요. 그 다음에 염소는 또 어디서 쓰냐면 수돗물 소독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아이오딘은 상처 소독약, 여러분들 왜 빨간 약 있죠? 포비돈. 예, 요게 바로 아이오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오드 팅크 또는 요오드와 칼륨 용액. 요오드와 칼륨 용액은 저거죠. 녹말 검출할 때 사용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오드 팅크 같은 경우에는 빨간 약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렇죠? 네. 자, 원소의 주기성과 전자 배치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주기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기율표에서 족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배우게 될 텐데, 보면 원자는요,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원자 핵하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자 핵은 다시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빅뱅 과정에서 양성자, 중성자 생기는 과정은 배웠죠. 쿼크끼리 결합을 해서 만들어져서 양성자 하나는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가지게 되고 중성자는 전하량이 없고요. 이 양성자의 개수가 아까 뭐가 된다고 했어요? 이 원자 번호가 돼요. 그리고 양성자의 개수만큼 뭘 갖고 있어요?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의 개수랑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다? 중성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원래는 플러스 전하량하고 마이너스 전하량이 똑같은데 전자가 적어졌어요. 그럼 뭐가 많아져요? 무슨 전하량이 많아져?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 전하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온이 되는 거고. 예, 전자를 얻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전하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니까 음이온이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온이 전하를 띠게 되는 이유는 중성 상태의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바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이 전자 배치가 아무렇게나 되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발달을 해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돌턴의 원자설, 뭐 톰슨의 원자설, 그 다음에는 러더퍼드의 원자설, 보어의 원자설, 그 다음에 오비탈1호,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해오는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원자 구조 중에 이렇게 생긴 거는 바로 누구냐면은 보어라고 하는 과학자가 제안을 한 게 바로 이 전자 껍질의 개념이에요. 전자 껍질. 보어가 그러니까 원자에서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한 이론이 바로 요 껍질 이론에 해당이 되는데, 원자 안에서 전자가 아무데나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자는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는 궤도를 따라서 운동을 하고, 요 궤도에만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궤도에만 존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궤도를 뭐라고 불러준다? 전자 껍질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제일 원자 핵 바로 제일 가까이 있는 제일 안쪽 껍질이 뭐예요? 1번 껍질. 그 다음 그 바깥을 2번, 3번, 4번, 5번 쭉 가요. 실제로 전자 껍질의 개수는 몇 개예요? 무한대예요. 몇 개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존재를 하는 거는 전자 배치의 원리를 따졌을 때 보통 7개 정도까지 채워진 거는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고, 그걸 이제 7주기까지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껍질마다 최대로 포함이 가능한 전자 수가 어떻게 돼요? 다 달라요. 네, 다르고, 전자가 채워질 때는요, 원자 핵하고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차례로 채워지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원자 핵에 가까운 전자 껍질일수록 여기 나오는
에너지 값이 작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작은 전자 껍질부터 먼저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1번, 그 다음 2번, 3번, 4번 순으로 채워지게 되고요. 이게 각 전자 껍질에 최대로 배치되는 전자 개수가 다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2개예요. 2개 이상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2개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어디 채워지는 거예요? 2번 껍질에 채워지는 거예요. 자, 2번에는 최대 몇 개까지 채워질 수 있어요? 8개까지 채워질 수 있어요. 8개가 차면은 더 이상 차요? 못 차요? 못 차요. 그 다음에는 3번 껍질이 채워져요. 3번 원래는 16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 실제로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는 8개 채워진다라고 배워줍니다. 8개가 채워져요. 8개 꽉 채워지면은 네 번째 껍질에 다시 전자가 채워지기 시작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봐봐. 처음에 1개 채웠어. 2개 채웠어. 꽉 찼네. 그럼 다시 채워. 두 번째 껍질부터 1, 2, 3, 4, 5, 6, 7, 8. 꽉 찼어. 그럼 다시 1개부터 다시 채워요. 몇 개까지? 8개까지. 꽉 찼어. 다시 그럼 1개부터 다시 채워요. 이렇게 보면 맨 바깥 껍질에 채워져 있는 전자 개수가 계속 어떻게 돼요? 똑같은 애가 반복이 돼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부터 8개짜리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원자에서 주기성이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원리예요. 즉, 원자의 전자 배치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를 아까 뭐라고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냐면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원자가 전자는 맨 바깥 껍질에 채워진 전자수인데, 원래 이거를 맨 바깥 껍질에 채워진 전자를 의미하는 말이 있어요. 최외곽 전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랑 원자가 전자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즉, 맨 바깥 껍질에 가장 바깥 껍질에 마지막에 채워진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이 원자가 전자는요, 화학 결합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전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다른 원자랑 공유를 해서 결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로 이 원자과 전자의 수에 따라 원소의 화학적 성질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결국에. 오케이?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어떻다?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요. 이게 주기율표에 세로 줄인 족이에요. 족. 같은 족. 예, 족이 바로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애들이고요.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는 동족 원소라고 하고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단 누구 제외? 수소 제외. 수소는 맨날 제외예요. 자, 그러면 1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 1개예요. 2족 원소는 2개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요거는 우리 빼요. 2부터 12족은 우리가 배우지 않아요. 빼고요. 13족이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 3개. 14족이 4개. 15족 5개. 16족은 원자과 전자수 몇 개? 6개. 17족 7개. 자, 18족 보세요. 18족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현재 전자 껍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꽉 찼죠. 근데 그 다음 전자 껍질이 다 있어요. 표시가, 전자가 없으니까 표시를 안 해놓을 뿐이에요. 자, 현재 전자 껍질은 꽉 찼지만 그 바깥에 있는 다음 전자 껍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비어 있죠. 전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 불러줘요? 영족이라고 합니다. 영계예요, 영계. 그러니까 18족은 현재 전자 껍질은 전자가 꽉 채워져서, 꽉 채워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매우 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18쪽을 아까 선생님이 무슨 원소라고 불렀어요?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줬고요. 현재 전자 껍질 전자가 꽉 채워져서 매우 안정하고 바깥 전자 껍질은 전자가 몇 개? 0개.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18쪽은 8개라고 하면 안 돼요. 몇 개라고 해줘야 돼요? 0개라고 해줘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1주기도 몇 개밖에 안 들어가요. 2개죠. 그 바깥은 몇 개? 0개. 2주기도 그 맨 바깥쪽은 몇 개? 0개. 즉 얘가 꽉 차서 매우 안정한 상태라 더 이상 화학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고 하고 여러분들 이 전자 껍질에 전자가 꽉 차서 매우 안정한 상태가 된 이 상태를 우리 화학에서 뭐라고 불러주냐면 8개가 꽉 찼다라고 해서 옥텟 상태라고 불러줍니다. 왜 옥텟이냐면 한 옥타브가 8음이잖아요. 옥트라는 접두사를 써서 한 옥타브 8음 도레미파솔라시 도 8개가 꽉 찼다. 그래서 옥타브 상태, 옥텟 상태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은 족 원소는 뭐가 동일하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뭐가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단 누구는 제외다? 수소는 제외다. 그리고 같은 주기 원소는 마지막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 수가 어떻다? 같다. 이거는 그냥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같은 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고 화학적 성질이 어떻다? 비슷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원소에서 주기성이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까닭은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서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즉 계속해서 반복해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전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전자 껍질에 최대 수용 가능한 전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바로 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전자 개수가 원자과 전자수가 반복해서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탐구 리포트부터 답을 맞춰봅시다. 자, 1번은 3번, 네, 다음에 2번은 5번이죠. 그죠?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뭐예요? 수소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알칼리 금속하고 물이 반응했을 때. 질문 있어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뒤에 셀파 세미나. 자, 여기서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 이론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넘버링으로 보면 맨 안쪽 껍질이 1번, 2번, 3번, 4번인데, 보어는 1번 껍질을 K 껍질, 2번을 KL, 3번 M, 4번 N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였어요. 자, 그래서 대응만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K 껍질이 몇 번? 1번, 2번, 3번 껍질이에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인 거를? 한 개인 걸 골라주면 돼요. 수소 빼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개인 게 A죠. 맨 2번 껍질에 한 개 들어있는 A. 그 다음에는 B. 3번 껍질에 하나 들어있는 B. 밖에는 없네요. 그죠? 나머지는 동일한 게 같은 껍질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답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2번. 바닥 상태에 A부터 D의 원자과 전자 수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를 나타냈대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4주기 1쪽, B는 1주기 1쪽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1, 2, 3, 4, 1주기 1쪽이 A, B는, 아니구나. 4주기 1쪽이구나. A는 4주기 1쪽, B는 1주기 1쪽, C는 3주기 15족이죠. D는 3주기 17쪽이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D는 몇 주기 원소예요? 3주기 원소다. 맞고. A하고 B는 알칼리 금속이다. B 아니에요. 왜? 1주기 원소지. 그럼 누구예요? B는? 수소란 말이니까. 수소는 늘 제외라고 그랬죠. C는 질소와 같은 족 원소다. 그렇죠? 질소 몇 족 원소예요? 15족 원소예요. 네,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내신 기초 문제 1번에 2, 2번에 4, 3번에 5, 4번에 4, 그 다음에 5번에 5, 6번에 5, 7번에 5, 8번에 3, 9번에 5번입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9번. 네. 자. 표는 알칼리 금속 가부터 다를 볼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소금 안에는 염화나트륨이기 때문에 나트륨이 들어있고요.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고, 바나나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과일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가나 다 주기율표에 다 같은 족 원소 맞죠? 예, 알칼리 금속인 나트륨은 할로젠 원소인 염소하고 직접 반응해서 염을 형성을 해줍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다는 이온 상태로 바나나에 다량이 함유되어 있다. 네, 이 금속 상태로 들어있으면 바나나의 수분 때문에 안에서 난리가 나겠죠.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건 맞아요. 우리가 철분을 섭취하는 것도 쇳덩어리, 쇳가루 먹는 게 아니에요. 철, 이온 상태로 섭취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네. 어떻게 바나나에 K가 많이 바나나나 콩 같은 데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다는 그냥 네. 네, 소금이 염화나트륨인 것과 같은 원리로 아시면 돼요. 콩에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내신 실전 문제 1번에 4, 2번에 5, 3번에 3, 4번은 2, 5번에 4, 6번에 4, 7번에 5, 그 다음에 8번에 5, 9번에 4, 10번에 1, 11에 2, 그 다음에 12번은 자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는 특정 에너지를 갖는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데 이 궤도를 뭐라 불러줍니까? 전자 껍질 이라고 한다. 바닥 상태에서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전자 껍질부터 채우는데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은 뭐가 똑같아요? 원자과 전자 수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바닥 상태 산소의 전자 배치 모형을 나타내서 산소 몇 족? 16족 원소예요. 자, 원자 번호는 양성자 개수니까 8번. 전자 두 번째 껍질까지 채워졌으니까 2주기. 원자과 전자수는 6개. 전자 껍질에 대해서는 몇 개예요? 전자 껍질은 K 껍질과 L 껍질의 전자가 채워진 거죠. 또는 1번 껍질, 2번 껍질까지 채워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주기죠. 그 다음 14번 표는 몇 가지 원소의 원자 번호하고 원소 기호를 나타냈대요. 금속 원소, 금속인 거 누구예요? 리튬, 칼륨. 플로린하고 염소는 17족 할로겐 원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속은 리튬하고 칼륨, 비금속은 플로린하고 염소. 우리 주변에서 각 원소가 어떻게 쓰이는지, 자, 리튬, 이온 배터리, 플로린, 어디 쓰여요? 불소. 그죠? 치약에, 염소는 소독약, 그러니까 그 수영장 소독제 또는 염화나트륨에도 들어있고, 칼륨은 바나나 같은 곳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답을 해주시면 되죠? 자, 다음에 15.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냈대요. A와 B의 공통점은 A하고 B는 몇 주기 원소예요? 둘 다. A와 B의 공통점은 둘 다 3주기 원소이다. 즉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 수가 동일하다. 그 다음에 A는 몇 족 원소예요? 2족 원소고 B는
17쪽 원소이기 때문에 A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2개. A는 2개, B는 몇 개예요? 7개. 그쵸?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16번. 다음은 주기율표의 일부와 원소 A부터 D에 대한 설명이래요. 주기율표의 빗금친 부분은 A와 D 중에 하나래. 자, A, B는 알칼리 금속으로 A가 B보다 반응성이 크대요. 그 알칼리 금속 1쪽인데 A가 B보다 반응성이 크니까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잖아요. 알칼리 금속은. 여기가 A, B. B와 C는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 수가 같대요. 그러면 여기가 C고 나머지가 누구예요? D.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A부터 D는 어떤 원소인가 쓰시오. A는 4주기 1족 원소니까 누굽니까? A는 칼륨. B는 2주기 1족 원소니까 리튬. 그 다음에 C는 2주기 17족 원소니까 플로린. D는 3주기 2족 원소에 해당이 되니까 마그네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20번까지 외워주셔야 돼서 A, B가 가지는 성질 두 가지. 자, 전자 1쪽 알칼리 금속이죠. 전자 한 개를 잃고 그러니까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산소와 쉽게 결합한다. 그 다음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을 시킨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알칼리 금속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 까닭은 결국에는 뭐가 같기 때문에요. 원자과 전자가 같은 동족 원소이기 때문에가 되겠지요. 자, 질문 6번이요. 자, 보세요. 6번은 자, 표는 원자 번호 20번 이하인 원소 A부터 D에 대한 자료를 나타냈대요. 자, A는 비금속 원소랍니다. 자, 전자 껍질 수분의 원자과 전자수가 1이에요. 자, 그러면 비금속 원소니까 전자 껍질이 1개짜리 있고 2개짜리 있고 3개짜리 있고 20번 이하라고 했으니까 4개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4주기는 19번, 20번 금속밖에 없으니까 1, 2, 3주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분의 1이던가 2분의 2던가 3분의 3이던가 이 세 개 중에 하나인데, 그죠? 1분의 1이 되는 건 누구예요? 수소죠? 그죠? 2분의 2가 되는 거는 베릴륨이라 이거는 안 돼요. 그 다음에 3분의 3이 되는 거는 누구입니까? 3주기의 13족 원소는 알루미늄이에요. 그럼 여기서 누구밖에 없어요? 수소밖에 없죠. 비금속 원소라고 했으니까 A는 수소. 그 다음에 B가 전자 껍질 수가 4개예요. 4주기에서 원자과 전자수 하나, 4주기 1족. 그러니까 누굽니까? 칼륨. 그죠? 그 다음에 C. 그럼 이게 가능한 게 1, 2, 3, 4에서 1분의 3. 이건 돼요? 안 돼요? 1주기에는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2분의 6이던가 3분의 9인데 9도 안 되죠. 8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럼 답은 2분의 6. 2주기 16족 원소 누구니까? 산소. 네,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C는 16족 원소다. 맞죠? A는 알루미늄이 아니라 수소죠. B가 물과 반응하면은 그렇죠. 알칼리 금속이니까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해줘야 되겠죠. 네, 비교적 저런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죠. 네. 또 질문 없으세요? 네.